중국 최대의 개방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하이. 상하이는 의학 분야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상하이시에 있는 롱화병원. 이것은 중국 최고의 병원 중의 하나로 전통 중의학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한 곳이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진료 과목 중에서 중의 종류과와 중서의 종류과라는 말이 눈길을 끈다. 종류, 즉 암을 두 가지 형태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의로 암을 치료하고 있는 중의 종류과 대기실에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보통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서양의 암 치료 방법과 중의의 암 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중의로 암 치료에 성공하고 있는 쉬첸예 박사를 만나봤다. 먼저 환자의 얘기를 들은 다음 종양에 있는 부위를 손으로 만져본다. 그리고 진맥을 하여 환자의 맥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환자의 혀를 살펴본다. 모두가 중의학적인 진단 방법이다. 진단으로 병세가 파악되면 치료약으로 중약을 처방한다. 쉬첸예 박사가 치료하는 암 환자들 중에서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샤오창권 씨로 그는 치료 전 폐암 3기의 중환자였다. 암세포가 거의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샤오창권 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진찰을 받아오고 있다. 암을 완치하기까지 그가 받은 치료는 쉬첸예 박사가 처방해준 중약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쉬첸예 박사가 처방해준 중약은 무엇이었을까? 中药它主要是用益气健脾、补肾阳，再有清热解毒这样的方法。因为补肺气、补肾阳，因为他年龄大了，往往肺肾两虚，这是扶正的一个方面，是吧？扶正的方面，中药呢，我们扶正呢，主要是有提高机体免疫功能，这个是比较肯定的。那么，因为它还有邪毒啊，是用清热解毒、软健化痰，所以总体治疗原则是扶正跟气血相结合起来。他思想很乐观的，没有什么害怕，所以效果也更加好一点。 쉬첸예 박사가 암을 치료하는 열쇠는 바로 진단과 처방의 과정 속에 있다. 진단에서 처방까지 중의학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국의 개방 정책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다. 13억의 중국인들은 지금 개방화의 흐름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의식의 내면에는 아직 수천 년의 전통이 살아있다. 따종스 의원, 전통을 고집하는 중국인들의 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병원의 설립자로 지금은 고인이 된 공보화. 그는 공자의 후손으로 중국 4대 명의 중의 한 사람이다. 저우원 라이를 치료한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하다. 이 병원에는 26명의 노중의들이 있는데 주로 명의 공보화의 제자들이다. 의사들을 소개하는 벽보에 있는 사진 속에는 한결같이 나이가 지긋한 얼굴들이다. 모두 전통 중의사들로 수십 년간 진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다. 중국에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의사를 일컬어 노중의라 한다. 따종서 의원의 노중의 중 한 사람인 류춘푸. 그는 87살로 의사 경력이 60년이다. 거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白菜的话呢，我
是从上高中考大学那时候就开始出白头发，但是出的少。现在吧，一般的就是几个白头发，这白头发能彻底治一治吗？是的，这可以试试吧。这吃补血的呀，养血，而且让那个头发重生的，头发掉了还能长出来。我这边我这头发比以前少多了，白头发还多了。头发。虚设15가. 불려주는 처방을 받아 적는 사람은 노중의 류춘푸의 제자로 그녀 역시 중의사이다. 스승의 진료 과정이 제자에게는 모두가 공부인 셈이다. 노중이들의 풍부한 의료 경험과 개개인의 비방이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받아 적은 처방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사인을 하는 류춘푸. 노중이의 완벽함을 엿볼 수 있다. 中医这个什么这个治病啊，其实是首先把中医理论掌握好，第一点，第二点是要实践，你不就是说诊脉这个且不容易学会的，那往前还到他没往前他不知道，不是脉学的那是理论，这是经验，实际经验。 그理论 实践 서로结合在一块儿，结合好了。 똥주문 의원. 이것은 전통 중의 진료와 서예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병원이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답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이 병원 역시 노중이들로 구성된 전문 진료부가 설치돼 있다. 이곳의 노중이들은 전통 중의사뿐만 아니라 서의 분야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중국 최고의 내과 의사에서 최고의 침술가까지 포진하고 있는 셈이다. 노중의 제도는 중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똥주문 의원 노중이들 중에서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리허너 박사. 그는 당뇨병과 심장병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전통 중의사인 그는 진맥을 잘 짚는 의사로도 명성이 자자한데 중의학으로 당뇨병 치료에 성공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터득한 의술인 것이다. 我是糖尿病患者，那个有些病吧，他一号脉吧，他就说的特别准，所以我现在就一直找他看吧，感觉效果挺好的。 맥을 짚어 병을 판단하는 것은 전통적인 중의학 진단법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중의학의 진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중의학에는 모두 4가지의 진단법이 있는데 이를 사진이라 한다. 환자에게서 증세를 듣는 것을 문진이라 한다. 여기에는 현재의 증상과 함께 개인의 생활사는 물론이고 가족사까지도 포함된다. 환자의 병색을 살펴보는 것을 망진이라 하는데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환자의 혀를 관찰하는 것 모두 망진에 해당한다. 기침소리와 같이 환자에게서 나는 소리와 냄새도 진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절진은 촉진과 맥진으로 나뉘어지는데 촉진이라 함은 환자의 아픈 부위를 만져보는 것을 말한다. 촉진의 또 한 가지인 맥진은 중의학 진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중의학의 진단법이 집대성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맥진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맥진법에 관한 기록은 황제내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제내경에 의하면 무릇 진찰을 잘하는 의사는 환자의 안색을 살피고 맥을 짚어 음양을 우선 따진다라고 적고 있다. 왕슈허는 위진 때의 의학자로 맥경을 저술했다. 중국 최초의 맥학 전문서인 맥경은 한나라 이전의 맥진 이론과 서진 이전의 맥학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다. 맥경에는 맥의 생리와 질병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모두 24개의 병맥을 기술하고 있다. 명나라 때 저술된 비노맥학은 맥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한 책이다. 비노맥학에서는 병맥을 모두 27가지로 밝히고 있다. 비노맥학에 이어 리중주가 저술한 진가정안에서는 병맥의 종류를 2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28가지의 병맥 이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체에는 모두 11곳의 맥진 부위가 있다. 얼굴 부분에 3곳, 양손목 부위에 3곳, 그리고 하체 부분에는 모두 5군데의 맥진 부위가 있다. 11군데의 맥진 부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곳이 바로 손목 부위다. 인체의 동맥이 가장 피부 표면에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왼손의 촌 부위는 심장과 담 사이, 관 부위는 간과 담 사이, 그리고 척 부위는 신장과 방광 및 소장을 진찰할 수 있다. 오른손의 촌 부위는 폐를, 관 부위는 비장과 위를, 그리고 척 부위는 신장과 대장을 진찰할 수 있어 인체의 오장육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심장의 박동과 맥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병맥을 나타내는 맥상의 종류는 많지만 보통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맥의 흐름이 얕은 것을 부맥류, 그리고 맥의 흐름이 깊은 것을 침맥류라 한다. 맥박수가 느린 것을 지맥류라고 하며 맥박수의 수가 빠른 것을 상맥류라 한다. 맥박이 힘이 없는 것은 허맥류에 속하며 맥박이 힘이 넘쳐나는 것을 실맥류에 속한다. 맥의 실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맥은 서양의학의 심전도 검사의 경우처럼 그래프로 그려지기도 한다. 사진법에 의해 환자의 병 상태가 진단되고 나면 의사는 자신의 임상 경험에 의해 처방을 내린다. 同样一种疾病，不同的人得了同样的病，由于他的体质不同，年龄不同，以及其他各方面的这个外在的这个影响因素不同，所以呢，这个他的病情，都不可以用同样的方法来治疗，这就是中医所说的辨证论治。 변증론치는 중의학의 핵심 이론으로 병명에 집착하는 서양의학과는 달리 병명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해 개개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황제 내경은 전설상의 인물인 황제가 6명의 명의들과 의학에 관해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의학의 보고인 이 책에서는 중의학의 사상적 배경이 음양오행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황제 내경에는 인체의 생리, 진단, 병리, 치료 등의 기본 이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의학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다. 황제 내경에 의하면 인체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이기 때문에 얼굴색만을 보고도 오장의 병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오장 추경의 원리라고 한다. 황제 내경의 사상적인 배경이 된 주역은 중국 의학의 사상적인 배경인 셈이다. 주역에 의하면 천지의 도는 음양의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논할 수 있다라고 한다. 주역의 철학적인 골격은 바로 음양과 오행의 변동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한노는 한나라 때의 의학자인 짱종징이 저술했다. 그는 민간의 처방들을 모아 황제 내경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단법과 치료법을 정리했다. 상한론에서의 병의 치료법에는 음양오행법에 입각한 음양증세의 이원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병의 변호 과정을 삼음, 삼양으로 구별하고 있다. 상한론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임상의학의 전문서다. 베이징에 있는 중일우호병원. 외관만 봐도 규모가 큰 병원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수교를 기념해 일본 정부가 기증한 병원이라고 한다. 중국의 다른 병원에 비해 내부 시설도 좋아 보인다. 취재진은 중약만으로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 병원을 찾아갔다. 对甲状腺病来说的话呢，首先呢就是采用西医的检查办法，查这个血，查 T3、T4、TSH、TG、TM， 这个甲状腺扫描等等这些办法。这样的话呢，对这个甲状腺病呢进行西医的诊断，看它到底是这个甲亢啊，是桥本氏病呢，还是亚甲炎呢？
等等。诊断清楚了以后，那就采用中药，以中药为主进行治疗。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예민 교수는 갑상선 치료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갑상선은 목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은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다. 你刚来的时候你的症状怎么样？症状疼的我白天吃不了饭，是晚上不能睡觉，晚上总是有在3点到4点这段时间抱着脖子在地下走，别人都休息我就起来，而且消瘦特别快。最明显就是这个地方，就这2块都肿成那个结节了，就你就是轻轻一碰，也就是说诊断上一碰，马上就疼的往后退，就是那种。现在不敢碰了，现在没事。就这样一摸马上就退啊。现在原来一碰它就疼了。一直来吃药的吧，其他都没有做过什么方法的。来这边。原来吃过西药，吃过那对，吃过那什么在别的地方吃西药不行。吃过那红霉素啦什么的那个，就是甲状素片，但是它就是还是肿块消失不了，而且这边消完了以后这边又起，后来就来咱们医院看的。来这边呢？来这边以后就吃的是中草药。 우리 예민 교수가 처방한 중약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里面的组成是什么？组成的像黄芪啦、党参啦、这个菊花啦、枸杞子啦，把它熬成这个水，熬成水呢，每天喝这么1瓶，这1瓶分2次喝，早上喝1次，晚上喝1次，一天呢喝这么1小瓶。 처방은 환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같은 환자라도 환자의 치료 과정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서의에서 갑상선 질환은 수술이나 항갑상선 치료제 복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보통 치료 후에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갑상선이 부어 있는데 미만성 갑상선종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처럼 갑상선 조직이 자꾸 커진다. 이 환자는 서의 수술 후 재발이 됐으나 우리 예민 교수의 중약으로 완치됐고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만성 갑상선종의 경우 보통 갑상선 전체가 대칭형으로 고르게 커져 있는 상태여서 심할 경우 사람의 외모가 달라질 정도다. 이 환자의 경우는 커진 갑상선이 식도에 압박을 가해 식도가 구부러져 음식을 삼킬 수도 없었다고 한다. 치료 후 완치됐고 식도도 원상태로 회복됐다. 난치병을 약으로 치료한 중약의 현장을 보기 위해 취재진은 약재의 고장으로 향했다. 안구시의 초입에 들어서자 커다란 광고판이 눈길을 끄는데 중약의 도시에 온 걸 환영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안구시 초입에는 중약의 도시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보이는 게 온통 약초밭이다. 약초는 야생에서 채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허베이성 안고시에 위치하고 있는 안고 약재시장. 약재시장 주변에는 약국과 의원들이 질비해 있다. 도시 전체가 약초 냄새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약재시장이 성황을 이루는 것은 오전 중이라 취재진이 도착한 오후에는 시장이 문을 닫은 후였다. 약재시장 구경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취재진은 야광묘를 찾아보기로 했다. 안고시 외곽에 있는 야광묘. 글자 뜻대로라면 약의 왕에 잠든 곳인데 중약의 역사와 업적을 기리는 상징적인 곳이다. 야광은 중국인들에게 처음으로 약을 나눠 주었다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이 사원은 동한시대에 지어져 북송시대에 다시 신축된 것이다. 야광묘에는 고대 중국 명의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다. 이들이 바로 중의학의 역사를 이끌어온 맥인 것이다. 중의학 3000년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듯하다. 침술뿐만 아니라 임상에 뛰어났던 편작. 그는 신맥으로 불릴 만큼 맥진에도 뛰어난 명이었다. 신비의 마취제인 마비산을 들고 있는 명의 화타는 중국 최초 외과 수술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중의학에서 약은 신농씨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신농씨는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로 복희씨, 헌원씨와 더불어 삼황으로 불린다. 약물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서적인 신농본초경. 신농씨가 지었다고 하지만 저작 시기는 동안시대로 추측되며 작자는 정확치가 않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신농씨를 인신우수, 즉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농씨가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 비로소 의학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중국인들에게 신농씨는 약뿐만 아니라 농업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본초 강목은 명대 의학자 류시젠이 저술한 약학 전문서다. 본초 강목은 식물과 동물, 광물 등을 그림으로 그려놓아 중약자에 대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평생을 약학 연구에 바친 류시젠은 새로운 약초를 발견할 때마다 맛을 보고 그 효능을 기록했다. 이른 아침부터 약재 시장 부근이 왁자지껄하다. 술에 가득히 약재를 싣고 약재를 팔러 오는 사람들, 또 약을 사러 온 사람들로 시골 장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간다. 매년 6월과 9월에는 중약 전국 교류제가 열려 그때 이곳 안거 약재 시장은 중국 전역에서 몰려온 약재상들로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약재의 종류는 2천여 가지인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약재는 대략 6천여 가지라고 한다. 영토가 광활해서 생산되는 약재도 많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약재로 사용되고 보니 그 종류가 이렇게 방대한 것이다. 그 중에는 임상적인 효능 이전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약재도 많다. 거래되고 있는 약재를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약재로 사용되는 듯하다. 크게 분류해보면 동물의 뼈나 껍질 등을 말려놓은 것이 있고 식물의 열매와 뿌리, 그리고 잎과 껍질까지 중요한 약재가 된다. 돌가루를 비롯하여 수은과 비소, 보석인 진주까지 역시 약재로 쓰이는 모양이다. 바다에 있는 동물이나 해초류도 훌륭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咱们这个价钱是吧？个人自由竞争、自由交易，他没有国家定价，都个人交易。在这边买卖的那个药材从哪边过来的？咱们大庭药材来自全国各地，甚至有这个国外进口药材。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것은 백화사로 비싼 약재에 속한다. 시장 곳곳에는 약재를 손질하고 다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양이 좋아야 값을 더 받기 때문이다. 이곳 약재 시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 4,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약재 시장의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한다. 买什么药呢？这边是那草决明。说救命啊。为什么要卖呢？啊？买药干什么呢？自己开药铺。为什么在这边？这还便宜。便宜吗？啊。便宜，再有个生意比那边做的好，比我那边好。是吗？啊。从那个宁夏到这边有多少？这儿这药材也比较全嘛，是吧？药材比较全，这价格也合理嘛，是吧？就来这儿买了嘛。 你是干什么的？我就是闹药材的嘛。老药，你是大夫是吧？家里有大夫。家有大夫。啊，家中有大夫。开一个诊所是吗？啊，就是。是吧？啊。从什么地方来的？我从沈阳来。沈阳来。来这边干什么？订点货。订点货，主要是买中药是吧？中药材。你是干什么的？我是药厂。
药材。我们投料用。那在这边买东西比较多一些，是吧？是，一个月能来一次吧。 약으로 쓸 수 있는 거라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약재들이 판매되는 이곳에 얼마 전부터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있다. 호랑이뼈, 표범뼈, 영양의 뿔 등은 거래 금지 품목이다. 중국인들 사이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약재 중에 하나인 인삼. 인삼은 노화를 늦추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다. 공룡의 화석인 용골과 용치는 주로 외상치료제로 쓰인다. 용골과 용치는 내몽고 지역이 주요 산지다. 해마는 보신용으로 많이 쓰인다. 양기를 살려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사막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전갈은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에 좋은 약효가 있다. 마황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에 좋은 약재인데 19세기 일본에서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여 그 효능을 밝힌 뒤로 서양 의학의 주요한 요소가 됐다. 마황의 약효는 이미 본초 강목에서도 밝히고 있다. 당시 마황은 해소 천식 치료제로 사용됐는데 오늘날 마황 속에 있는 에페드린은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하루에 70가지의 독초를 맛보며 약초를 찾았다는 신동 씨. 그 후예들에 의해 중약은 지금처럼 다양하고 풍부해진 것이다. 베이징의 치엔먼샬란가. 이것은 베이징에서도 가장 번잡한 거리다. 통렌탕 약국. 베이징의 명소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다. 마치 거대한 쇼핑센터와 같은 약국 내부. 청나라 때 건립되어 3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의 종류는 거의 만여 종에 이른다. 취급하는 약품은 통렌당 전통 한약, 가루약, 연고제를 비롯해서 인삼이나 녹용, 탕제 등의 보약과 건강보조식품까지 판매되고 있다. 청나라 때는 황제를 위한 약을 지었다는 통린당 약국은 처방이 독특하고 재료가 우수하다고 한다. 통렌탕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인 10대 황패. 이 약들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들이다. 10대 황패 중에서 통렌탕에서 만든 안궁우황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우황으로 만들어진 우황청심환의 일종으로 초기 중풍 치료에 효과가 크다. 2층엔 주로 탕제와 생약, 그리고 약재들을 판매하고 있다. 마치 약재 시장을 옮겨놓은 듯하다. 보약의 재료로 쓰이는 영지와 녹각 등의 생약재들이 질비해 있다. 2층 매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삼 매장은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인삼을 지역별, 형태별로 구분해 놓았다. 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중약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약재를 이용해 만든 약술들을 파는 매장이다. 호랑이뼈로 만들었다는 호골약주. 호랑이뼈가 판매 금지되면서 기타 다른 고양이과 동물의 뼈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문가의 감정서를 갖춘 산삼. 통렌탕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재 중 최고가다. 인민폐 88만 원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가격이다.
중국의 다른 약국들과 달리 통렌탕 약국에는 진료실을 두어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다. 때때로 중국 최고의 중의사들을 초빙하여 진료를 하기도 한다. 명약과 명의의 결합을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의술을 펼치려는 시도인 것이다. 这几天吧，有点儿差不多。哦，他就不畅快呀。对。哦。 약국에는 전통 중약인 탕제를 조제해 주는 곳도 있다. 의사가 준 처방전을 가져가면 중약사가 약을 조제한다. 먹기에 번거롭긴 해도 아직 탕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베이징 중의학대학. 중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중의학대학이 있다. 교육기관은 보통 5년제이나 일반 의과대학과 같이 6년제로 운영되는 대학도 있다. 중의학대학이라 해서 전통 중의 분야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해부학을 비롯해서 서의 분야인 정형외과 등도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은 최소한 50에서 100가지 종류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중의학의 주요 치료 방법인 중약 처방을 위해 학생들은 150여 종의 중약을 확인하고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침구학과 안마 역시 실습을 통해 익혀야 한다. 서양의학계가 중의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중의학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다. 因为我特别喜欢医学的东西，而且我觉得中医这个方面跟西医不一样的，它的概念跟我们东方的是一致的，所以我来北京念中医。因为在我的国家现在中医还比较少，也可以说到现在还没有在中国毕业的匈牙利人中医。但是呢，在我的国家现在，中医学非常受到人们的欢迎。现在越来越多人想说的接受中医治疗。 대학 부설 문진부. 이곳에서는 전통 중의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교수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교수의 진단법과 처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배운 처방법이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오늘날 중국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중의와 함께 서의도 개설돼 있다. 그러나 서양의학을 도입하는 과정에도 중국의 체계로서 서양의 것을 사용한다는 중체 서용이 적용된다.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사용되는 서의적인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종합병원들에는 방사선과가 설치되어 초음파 검사나 컴퓨터 단층 검사로 진단을 한다. 서의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단하고 나면 치료는 중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1침, 2뜸, 3약, 즉 먼저 침을 맞고 중약으로 병을 다스려온 그들의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중의와 서의의 결합으로 치료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약 처방에 있어서도 서약과 중약방이 공존하고 있다. 환자의 뜻에 따라 의사는 중약이나 서약을 처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서의 결합은 중국 의학계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중국의 헌법 21조에 보면 국가는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전통 중의학을 함께 발전시키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那么中西医结合在临床上的确也是个比较好的治疗方法。 比较好的治疗方法，在我们中国呢，在这方面就用的比较有优越性，就治疗手段有优越性。
因为我们现在病人生的疾病，不管你用中医，不管是西医，只要能治疗疾病，都是好的医生，对吧？所以呢，只要他治疗好疾病，治疗得快，他痛苦少，那么中西医结合就可以一起用。我觉得在我30年的工作当中吧，因为我一开始中西医结合嘛，我就觉得在延安的时候，很多病必须中医看。那么我呢，就是在看很多病人以后呢，就是我的知识在不断的积累，那么长期的临床，使我就是觉得呀，中医还是好。 중서의 결합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은 아직 찬반양론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암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있어서는 중서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암 치료로 유명한 베이징 종양의원, 이곳 역시 중의와 서의가 결합된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고 있다. 이 병원은 초음파 검사실을 비롯하여 각종 서의 진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我想他不会，因为要把这整个大环境照下。这个应该是一个，因为超声它可以很好的反映到血流的这个方向。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등을 채취하여 병리 검사를 실시한다. 종양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한다. 진단의 마지막 과정으로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종양이 악성일 경우 대부분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한다.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와 화학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체력에 손상을 입는 등의 신체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항암 치료 과정의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 형태의 암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중서의 결합 병방이란 중서의 결합 방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입원실이다. 이들 입원실의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이다. 去年的4月份做过一次胃的手术，9月份做过一次肝的手术。以前是那个都是用西医的来那个治疗吧？对。现在是外科。现在这个好处就是中西医结合，有中药有西药，特别是通过中药呢，它比较柔和一些。刚来就是不行啊。 爬不动了，俩人搀着我。那现在呢？现在用不了，现在我自己出去溜达可以。现在，到外边溜达溜达可以。这厕所干什么都自己可以，洗脸呐什么都行。 이곳에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 수술 후에 중약으로 치료받고 있다. 要是中西结合呢，可以增加病人的抵抗力，这个呢是对病人是有很大的好处的。再有呢就是说它可以减轻化疗的那个毒性反应，比如说它这个对保护骨髓的那个功能，保护肝脏和肾脏的功能，保护心脏的功能。因为很多化疗药呢，它对心肌是有损伤的，像这个阿霉素对心功能就有损伤。 另外，像顺铂对肝功能、对肾功能损害的比较厉害。那么还有联合化疗呢，对肝功能、对病人的肝功能也有影响。这样的中西结合呢，可以改善这些。 중약이 항암 치료 시에 발생하는 해독과 고통을 덜어주고 수술 후에 체력을 보강하는 데 효능이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양 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중약제로 만들어진 암치료 주사액이나 내복약을 투여하고 있다. 중약제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항암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라이샹시루라는 이 약은 폐암과 소화기 계통의 암 치료제다. 약의 주요 성분은 아술이라고 하는 약재에서 추출됐다. 더리싱은 인삼 황기가 주성분으로 호흡기 또는 소화기 계통의 암 치료제다. 캉라이트는 생률무가 주성분으로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암 치료제로 유방암에도 사용된다. 영지를 비롯해 11가지 중약재를 혼합해 만든 썬링완. 이 약은 폐결핵이나 폐암 치료에 사용된다. 이치샤오증은 기를 살려주고 뭉친 혀를 풀어주는 데 좋다고 한다. 이 약은 베이징 중앙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중서의 결합 형태의 암 치료는 세계 의학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我感到中西医结合这个治疗呢，可能是将来将来的一个发展趋势。为什么呢？因为现在经过多年的这个实验研究和临床验证呢，发现这个中医中药，首先中医中药里头有很多可以挖掘的东西，不论是从提高免疫啊，还是它没有毒副作用这一个优势，这是西药所不能比的。因为很多西药它在治疗疗效同时有很大的毒副作用，那么中药呢毒副作用比较轻。同时呢，现在就是从国际上来讲呢，对中医中药也是开发植物药也是越来越有兴趣了。 중국 중의연구원 기초이론연구소. 베이징에 위치한 이곳은 중의학의 기초과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소다. 현재 난치병 치료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바이러스 실험실로 에이즈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곳 연구소에서 개발된 중약인 에이즈 치료제는 현재 탄자니아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다고 한다. 搞150种中药，抑制艾滋病病毒的这个筛选性研究。通过这个研究，目前呢，我们已经完成了一半，1/2 75种，就是上午这个汇报表明，75种里边呢，至少有10余种有抑制艾滋病病毒的作用。这个呢，我们还要进一步的来观察和研究。 에이즈 치료제 개발 외에도 이곳 연구소에서는 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중약 개발에도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난치병 치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의학의 현주소를 짐작해 한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중의학은 그들의 역사와 같다. 30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중의학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의학적인 체계를 쌓아온 것이다. 서양 의학이 주도해온 세계 의학의 관점에서 그 과학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중의학은 이제 서양 의학의 한계로 인해 그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그저 모호한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 인식되어 오던 중의학의 진단법과 치료법 역시 과학성이 입증되고 있다. 13억 중국인들을 치료해온 중의학은 이제 더 이상 베일에 쌓인 신비가 아닌 것이다. 중의학은 지금 21세기 세계의학의 석권을 목표로 하여 세계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학의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就是诊脉这个且不容易学会的。人往前还到他没往前他不知道，我们北宫脉学的那是理论，这是经验，实际经验。这理论实际经验，它都结合在一块儿，结合好了。 동주문 의원. 이것은 전통 중의 진료와 서예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병원이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답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이 병원 역시 노중의들로 구성된 전문 진료부가 설치돼 있다. 이곳의 노중의들은 전통 중의사뿐만 아니라 서의 분야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중국 최고의 내과 의사에서 최고의 침술가까지 포진하고 있는 셈이다. 노중의 제도는 중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동주문 의원 노중의들 중에서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리현아 박사. 그는 당뇨병과 신장병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전통 중의사인 그는 진맥을 잘 짚는 의사로도 명성이 자자한데 중의학으로 당뇨병 치료에 성공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으로 터득한 의술인 것이다. 我是糖尿病患者，有些病吧，他一号脉吧，他就说的特别准，所以我现在就一直找他看吧，感觉效果挺好的。 맥을 짚어 병을 판단하는 것은 전통적인 중의학 진단법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중의학의 진단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중의학에는 모두 4가지의 진단법이 있는데 이를 사진이라 한다. 환자의 의원의 노중의 중 한 사람인 류춘푸. 그는 87살로 의사 경력이 60년이다. 거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白头发的话呢，我是从上高中考大学那时候就开始出白头发，但是出的少。现在吧，1、8吧就是几个白头发，这白头发能彻底治一治吗？这个。这可以，是吧？吃补血的呀。养血，养血让头发重生的。头发掉了还能长出来。我这边我这头发比以前少多了，白头发还多了。头发。 虚设15가. 불려주는 처방을 받아 적는 사람은 노중의 류춘푸의 제자로 그녀 역시 중의사이다. 스승의 진료 과정이 제자에게는 모두가 공부인 셈이다. 노중의들의 풍부한 의료 경험과 개개인의 비방이 이런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받아 적은 처방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야 사인을 하는 류춘푸. 노중의의 완벽함을 엿볼 수 있다. 中医这个治病啊，其实是首先把中医理论掌握好，第一点，第二点是要实践，都要实践。 쉬친의 박사가 치료하는 암 환자들 중에서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샤오창권 씨로 그는 치료 전 폐암 3기의 중환자였다.他呢，因为年龄比较大，肺功能也很差，肾脏下降，这个日间线很宽，他心肺功能比较差，所以呢手术不能手术。放射治疗呢他也没做，化疗也没做，就是吃中药。 这个是3月份的，现在是6月份的，96年6月份的，这个已经消失了。9月份，这个9月份，这个3月份，病状在这个地方，现在没有了，是吧？没有了。那么看看我们10月份的片子，这个10月份再做片子，这个基本上郑卫平还是看不出来，他单纯的中药治疗。 没有化疗，没有放射治疗，没有手术，就单纯这么治疗。 암세포가 거의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샤오창권 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진찰을 받아오고 있다. 암을 완치하기까지 그가 받은 치료는 쉬친의 박사가 처방해준 중약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쉬친의 박사가 처방해준 중약은 무엇이었을까? 中药它主要是用益气健脾。 补肾阳，再有清热解毒，这样的方法。
因为补肺气、补肾阳，因为他年龄大了，往往肺肾两稀，这是扶正的一个方面，是吧？扶正的方面，中药呢，我们扶正呢，主要是有提高机体免疫功能，这个是比较肯定的。那么，因为它还有邪毒啊，是用清热解毒、软健化痰，所以总体治疗原则是扶正跟气血相结合起来。他思想很乐观的，没有什么害怕，所以效果也更加好一点。 쉬친의 박사가 암을 치료하는 열쇠는 바로 진단과 처방의 과정 속에 있다. 진단에서 처방까지 중의학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국의 개방 정책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다. 13억의 중국인들은 지금 개방화의 흐름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 의식의 내면에는 아직 수천 년의 전통이 살아있다. 따종수 의원, 전통을 고집하는 중국인들의 한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병원의 설립자로 지금은 고인이 된 공보화. 그는 공자의 후손으로 중국 4대 명의 중의 한 사람이다. 저우원 라이를 치료한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하다. 이 병원에는 26명의 노중이들이 있는데 주로 명의 공보화의 제자들이다. 의사들을 소개하는 벽보에 있는 사진 속에는 한결같이 나이가 지긋한 얼굴들이다. 모두 전통 중의사들로 수십 년간 진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다. 중국에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의사를 일컬어 노중이라 한다. 따종소 중국 최대의 개방 도시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하이. 상하이는 의학 분야에서도 이름난 곳이다. 상하이시에 있는 농화병원. 이것은 중국 최고의 병원 중의 하나로 전통 중의학에 대한 임상 연구가 활발한 곳이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진료 과목 중에서 중의 종류과와 중서의 종류과라는 말이 눈길을 끈다. 종류, 즉 암을 두 가지 형태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의로 암을 치료하고 있는 중의 종류과 대기실에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보통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서양의 암 치료 방법과 중의의 암 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중의로 암 치료에 성공하고 있는 쉬친의 박사를 만나봤다. 먼저 환자의 얘기를 들은 다음 종양에 있는 부위를 손으로 만져본다. 그리고 진맥을 하여 환자의 맥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환자의 혀를 살펴본다. 모두가 중의학적인 진단 방법이다. 진단으로 병세가 파악되면 치료약으로 중약을 처방한다.